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잔잔하게 살아오다가 엄청난 풍파를 한꺼번에 휘몰아치듯 겪은 60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친언니와 함께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딸과 대학에 들어간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28에 결혼을 했으니 결혼 생활도 30년이 넘습니다. 제 남편은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애처가는 아닙니다. 제 또래의 남편들이 의례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남편 역시 가족들에겐 가부장적이고 아내에게 툭툭거리는 그런 남자였어요. 밖에서는 호인소리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고 돈도 잘 쓰지만 가족들에겐 다소 야박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은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작게 했었는데요. 전업주부였던 저에게 늘 빠듯한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 돈도 아끼라고 잘 그랬고요. 사치하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그 생활비로 생활은 됐지만 돈 때문에 애들 해줄 것도 잘 못해주고 남편 눈치도 너무 보였었죠. 그러다가 언니 추천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 그 후 관련 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쓰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희 친언니랑 같이 제가 복지센터를 창업했고 현재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다정다감한 사랑꾼 남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생 함께해온 저의 동반자였고 저희 가족의 기둥이잖아요. 아이들의 아빠고요. 신혼부부 같은 설렘은 없을지언정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한 신뢰감과 믿음은 두텁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 역시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리라는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하게도 남편이 감춰두었던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뀌게 만든 것이기도 했죠. 저는 세자매로 같이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언니 말고 언니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그날은 자매들끼리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약속 장소로 가던 중이었는데 약속 장소가 저희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곳 인근이거든요. 저는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평소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직도 퇴근 안 했어? 바빠. 거래처 사람 오기로 해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 시간에 와? 어쩔 수 없지. 밥은? 알아서 먹을게. 나는 오늘 언니들이랑 모임 있어. 알지? 알아. 그래. 밥 꼭 챙겨 먹고 집에 가면 영양제도. 알았다니까. 나 바빠. 곧 손님 와.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집에서 봐. 그렇게 저는 남편 사무실 쪽을 운전해서 지나가면서 전화를 끊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사무실에서 사람을 기다린다던 남편이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는 게 마침 보이는 겁니다. 저는 마침 신호를 받고 서 있었기에 사무실 건물에서 나오는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죠. 남편은 좀 전에 통화와 달리 퇴근이라도 하는 듯 가방까지 들고 차에 올라탔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사람 기다리고 있다더니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묘한 촉이 왔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가지 않고 남편의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남편의 차는 얼마 가지 않아 한 길가에 멈췄는데 거기에는 마스크를 낀 한 여자가 남편 차 조수석에 타는 겁니다. 엄청 익숙한 듯이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 여자는 누구지? 설마 남편이 바람을? 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짐작도 못한 남편의 딴짓을 이렇게 우연스럽게 마주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의 차는 곧 출발했고 저도 따라가야 했지만 심장이 너무 뛰고 손발까지 떨려서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의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언니들은 왜 안 오느냐 전화가 연달아 오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약속을 파토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소파에 앉아 아까의 장면을 계속 떠올렸죠. 나한테는 사무실에 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만난 여자.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고 남편은 어느샌가 들어와 자고 있더군요.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심란한 기분으로 바라보다가 남편의 차키를 챙겨 들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다가 집으로 들고 왔어요. 아들 노트북을 들고 나와서 그 메모리를 재생해 보았습니다. 아까 시간에 녹화가 된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아까 본 마스크를 쓴 여자가 손을 흔들었고 차에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 둘의 대화 소리도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둘의 대화를 듣던 저는 바로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었던 거죠.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종종 만나는데요. 그 모임에는 남자친구들도 있고 여자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도 잘 가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조명선이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괄괄하고 화통한 편인 것 같았고 동창 모임에서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편이었습니다. 조명선이 운영하는 식당에 저희 가족이 간 적도 있어요. 조명선은 자기 아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했고 식당도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습니다. 성격 좋고 화통한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과 조명선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둘의 대화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가게는? 수호가 하고 있지. 수호는 요새 바쁘겠네. 일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느라. 결혼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며느리 되래는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거야. 지가 좋다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도 하고 지도 학원 선생 하는데 우리 수호도 좋아 죽고. 됐네 그 정도면. 어떤 애인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 하긴 네가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해봐? 너도 얼굴 한번 볼래? 아휴 됐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뭘 따로 보냐. 결혼식 때나 한번 보면 되지. 그래도 네가 보는 게 맞는데. 결혼식 때 보면 된다니까. 배고파? 뭐 밥 먹으러 갈래? 됐어. 그냥 호텔로 바로 가. 거기서 시켜 먹어. 그럼 그러자고. 그렇게 남편이 운전하는 차는 모텔로 갔습니다. 자주 가는 곳인지 익숙하게 내리더라고요. 그걸 보는 저는 온몸이 떨려왔고요. 도대체 얼마나 둘이 만나왔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는 걸까 기가 막혔죠. 그날 진지하게 이혼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그것도 저도 아는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토록 뻔뻔하게 말이죠. 치가 떨려서 남편의 얼굴도 못 보겠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한다고 생각해보니 아이들 생각도 나고 주변 입방아에 오를 것도 생각나고 재산 문제나 이래저래 얽힌 것들도 다 줄지어 떠올랐죠. 30년 넘게 같이 살다 보니 부부관계 이상으로 서로 얽혀있는 게 오죽 많겠나요. 그런 걸 생각하면 시작도 전에 골치도 아프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바람을 묵인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제 사무실로 출근을 했고 점심시간쯤에 잠깐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 사무실로 곧장 갔죠. 말도 없이 제가 들어가니 놀라더라고요. 손님 있으면 어쩌려고 무턱대고 찾아와. 무슨 일 있어? 이리 좀 앉아봐. 뭔데? 어제 몇 시에 집에 들어왔어? 뭘 몇 시에 들어와. 알아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몇 시? 이 사람이 왜 이래? 아, 일하고 어련히 알아서 들어왔어.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야? 일 같은 소리 하네. 뭐?
조명선 만나서 뒹굴 나와놓고 일? 그게 네 일이니? 그 말에 남편 헉하고 놀라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속였을까 싶어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순간 너무 열받아서 남편 사무실 테이블에 있는 화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죠. 와장창 소리가 나며 산산조각이 나게 깨졌고 남편도 질겁을 하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언제부터야? 그년이랑 언제부터 놀아놨어? 아주 단골 모텔도 따로 있더만. 그걸 어떻게 알아? 나 미행했어? 그래, 했다.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바보 천치로 보였어? 아이씨, 인간아. 그 나이 먹고 정신이라도 나갔어? 바람?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리고 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은 제가 나무라자 죄인처럼 아무런 말도 못했죠. 이혼하자. 나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못 참아. 여보, 선이야. 여보라는 소리도 하지 마. 내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남들 다 그러고 다녀도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 긴 말할 거 없어. 이혼해. 선이야, 일단 진정 좀 해라.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그게 싫으면 그런 짓을 안 저질렀어야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발뺌 안 할게.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죽일 놈이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일단 대화를 좀 하자. 다 필요 없고 이혼이야. 그녀한테도 똑바로 전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도 가정이 있으면서 남의 남편하고 놀아나. 그년도 제정신이야?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이 뒤집어지는 속이 진정이 될 것 같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몇 번 안 만났고 둘 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다.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안 만나고 동창 모임도 안 나간다면서요.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빌더라고요. 자식들 생각한 인간이 그러고 다녔나 싶은데 어쨌든 자식들 핑계대면서 자식들 앞길 막지 말자고 하니 저도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고 한 번만 덮어주라고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비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싸워도 먼저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인간이 그 인간인데 이혼은 하기 싫었던지 빌고 또 빌더군요. 저도 마음 같아선 이혼이었지만 아이들도 걸리고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이래저래 걸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혼은 결국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딱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명선이랑 다 끝내고 동창 모임도 더 이상 나가지 말고 한 번만 더 그 여자를 만날 시에는 바로 이혼이라고 했죠. 그 여자 집에도 다 알릴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 명의였던 집도 공동 명의로 바꾸게 되었고요. 나 하나만 참자 생각하며 덮어두었는데 그 후로도 남편이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신뢰가 한번 깨졌으니 별거 아닌 일로도 의심이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제 감으로는 남편이 아직 조명선과 헤어지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직도 그 여자 만나느냐 떠보면 남편은 왜 자기를 못 믿느냐, 다 끝났다. 더 이상 동창 모임도 안 가지 않느냐며 도리어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여전히 의심스러웠고 속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속은 썩어가더라고요. 남편 폰이라도 다시 뒤져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철저하게 폰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잘 때도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였죠. 행여나 제가 볼까봐 그랬는지 늘 소지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폰을 챙기느냐, 캥기는 게 있느냐 하면 펄쩍 뛰면서도 악착같이 폰을 지니고 다녔죠. 그러던 중 남편이 독감에 걸린 일이 있었어요. 심한 독감에 걸리면서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고 링거를 맞고 푹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남편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폰을 보게 되었고 기회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고 있는 남편 옆에 앉아 폰을 샅샅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게 되었죠. 제가 했던 것들이 의심이 아니라 진실이었단 것을요. 남편은 여전히 그 동창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저에게 조명선과는 평생 친구로 지내다가 몇 개월 전에 갑자기 눈이 맞아 충동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개소리였습니다. 둘의 대화 내용을 엿보니 그 둘은 30년 이상은 된 아주 오래된 불륜 사이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결혼 기간과 그것들의 불륜 기간이 비슷했던 겁니다. 저한테 걸린 이후로 이전의 대화는 좀 지우긴 했어도 최근에 나눈 대화는 꽤 남아있더군요. 그 대화 내용만 유추해보아도 그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가정이 있음에도 마치 잠자리 파트너 마냥 그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그 두 년놈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에는 그에 못지않은 충격적 비밀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 유추는 가능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두 인간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병원에 내버려 두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여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아구찜집을 운영했었고 저도 가족끼리 가봤기에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쳐들어가니 그 여자도 당황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아, 예. 규태 와이프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주방에 있던 젊은 남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너는 그냥 이래. 저기요,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죠. 손님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되죠. 아니, 일단은 나가서 얘기하시자고요. 곧 손님들도 오실 거고. 부끄럽긴 한가 봐요. 나는 너무 뻔뻔하길래 그런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말에 옆에 있는 아들이 나서더군요. 이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들어가 있어. 이 아줌마가 누군데? 내가 누구냐고? 니네 엄마가 30년 동안 바람핀 남자의 본처다. 왜? 제 말에 그 아들도 표정이 확 굳더군요. 예? 아, 일단 나가자고요. 왜 여기서 이래, 정말. 엄마, 이게 다 뭔 소리야? 바람?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쪽 남편이랑? 그래요. 그쪽도 누군 줄 알 거예요. 엄마 고등학교 동창인 이규태.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친구라는 명목으로 이 집에도 뻔질나게 왔을 테니 그쪽도 봤겠죠.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아휴, 정말. 그 여자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도리어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온 이유가 뭔데요? 뭐 어쩌자고?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옆에 아들이 있고 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나더러 뭐 어쩌라고. 나 그쪽 남편하고 바람핀 적 없어. 증거 있어? 내가 증거도 없이 온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따질 게 아니라 법적으로 처리해요. 그리고 부부 사이면 부부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난리야? 뭐요? 내 말이 틀렸어요? 증거가 그렇게 확실하면 이혼하고 규태랑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요. 그쪽 집안일을 왜 나한테 그래? 그쪽이랑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봐요, 조명선 씨. 그쪽이랑 바람이 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잡으려면 규태나 잡으라고요. 아우 정말 미치겠네. 규태 얘는 뭐 하는 거야? 지네 마누라가 여기까지 쫓아오게.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나가요. 하면서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최소함의 미안함이나 염치도 없는 인간이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났죠. 아니 이봐요.
아줌마, 나가세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니라잖아요. 나가시라고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내가 증거라도 보여줘? 아, 됐고요.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설령 엄마가 그렇게 했다 한들 따질 거 있으면 엄마 말대로 법적으로 따지시라고요. 하면서 그 아들까지 저한테 나가라고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30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도 그런 일에는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라고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막대먹은 엄마와 아들이라 말문이 턱 막혔죠. 쫓아내기 전에 아줌마 발로 알아서 나가세요. 경찰 부를까요? 하면서 저는 완전 떠밀리듯이 그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둘 다 저를 몰아세우고 쫓아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채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병원에서 일어났는지 전화를 미친 듯이 걸더군요. 저는 모조리 씹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온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말도 없이 어딜 갔느냐, 환자인 자기만 놔두고 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갔다 왔는 줄 알아? 어딜 갔다 왔는데? 조명선 가게 갔다 왔다. 제 말에 남편 헉하고 놀라더라고요. 거기 왜? 그년이 전화 안 했든? 아, 우리 끝났다고 했잖아. 거길 왜 가?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남아있는 정마저도 탈탈 털리더라고요. 야, 인간아. 내가 병원에서 뭘 받는 줄 알고 끝까지 거짓말이야. 네가 조명선 그년이랑 아직도 연락하는 거 내가 다 확인했다. 뭐? 충동적으로 몇 번 만난 사이? 웃기고 있네. 너 그년이랑 엄청 오래됐더만. 결혼기간 내내 그년이랑 딴짓하고 바람 피웠더만. 제 말에 남편 뜨악하더라고요. 야, 이 인간아. 최소한 한 번 봐줬으면 끝내는 척이라도 하던가. 나한테는 다시는 안 만난다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연락했지. 너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방에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붙잡는 겁니다. 이번엔 두말할 것도 없이 이혼이니 헛수고 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기에 저도 이번만큼은 넘어갈 생각이 없었고 남편 역시 이번엔 제가 봐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이혼도 할 거고 소송도 할 건데 그래도 너무 분통 터졌습니다. 상간녀의 그 뻔뻔한 태도가 생각할수록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내 남편하고 놀아났으면서 미안한 기색은커녕 뻔뻔한 그 태도가요. 게다가 보통은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이라도 할 텐데 지네 엄마가 바람을 피웠든 말든 저한테 도리어 따지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던 그 아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 속이 너무 부글거렸던 저는 저만의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얼마 뒤 그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남편과 조명선의 카톡 대화를 봤을 때도 조명선의 아들이 얼마 뒤에 결혼을 할 거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선 카톡의 프로필 사진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모바일 청첩장 사진이더라고요. 사진 밑에는 웨딩홀 이름과 시간도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걸 적어놨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가정 쑥대밭 만들어 놓고 지네 아들은 결혼시키려 했던 모양인데 저도 이판사판 뒤집어 엎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렇게 결혼식 당일날 그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 앞에 서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조명선 아들 결혼식장 와 있다고. 나 여기서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이 식겁하며 미쳤느냐 절대 그러지 말아라. 지금 당장 갈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듣겠나요? 저는 코웃음 치고 전화 끊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홀에 하객들이 많더라고요. 가만 살펴보니 조명선과 그의 남편 그리고 그 아들이 입구에 서서 바쁘게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신부 대기실 근처에서 신부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부모님 되시죠?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인사를 하니 그분들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아, 예. 따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저렇게 예쁜 따님이 참 복잡한 일이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네요. 부모님께선 알고 계신지. 예? 신부 부모님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신랑 장수호 엄마랑 제가 인연이 좀 있거든요. 아, 사부인 친구분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저를 발견한 조명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한복 치마를 움켜잡고 달려오더라고요. 이봐요, 당신이 여기 왜 와? 아들 결혼한다길래 축하해주러. 당장 나와요!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왜 이래? 그렇게 조명선과 제 사이에 실랑이가 생기자 신부 부모님도 황당한 얼굴이더군요. 누가 당신을 초대했다고! 행패 그만 부리고 당장 나와! 행패라니?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실랑이가 생기다 보니 조명선 아들도 오더라고요. 그 아들도 저를 보고는 시겁하는 겁니다. 엄마, 이 아줌마가 여기 왜 왔어? 장서방, 이분은 누구시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모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저를 보고는 눈을 부라리더군요. 저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나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그러면서 조명선과 그의 아들이 저를 협박하듯이 둘러싸는 겁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신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 남편이 헐레벌떡 호란으로 달려왔어요. 시겁한 얼굴로 저를 발견하곤 달려오더군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마치 맞네. 저는 그 신부 부모님께 저희 남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인데요. 여기 있는 장수옥은 어머님하고 무려 30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만 보니 장수옥군이 자기 아버지랑은 참 안 닮았던데 우리 남편하고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저희 남편 눈이 뒤집히더니 고함을 지르면서 저를 그대로 밀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바닥에 패대기가 쳐졌죠. 구두 신은 채로 얼마나 세게 넘어졌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미쳤어 정말! 남편이 저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니 순식간에 거기 있던 하객들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부모도 놀라서 서로 쳐다보고 있고 조명선도 입이 뜨악하더군요. 아들도 충격받은 얼굴이고요. 조명선 남편도 뜨악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고요. 저 옆편 내가 미쳤나?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제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으니 예식장 직원들이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나를 떠밀어. 그래, 저 여자랑 좋아서 30년이나 뒹굴었으면 앞으로도 그러고 살아. 저는 그러고 조용히 그곳을 나왔습니다. 조명선은 그 사돈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쩔쩔매며 해명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집에 오니 조명선이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왜 자기 아들 결혼식을 깽판치냐며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고 고소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뭔 깽판을 쳐. 나는 조용히 신부 부모한테 가서 말만 전했는데 깽판은 이규태가 쳤지. 소라는 당신이 더 피웠고 어디 고소해 보던지. 근데 나도 당신 상대로 고소할 거야. 어디서 없는 말을 짓거려. 내 아들이 이규태 아들이라니. 닮았다고 했지 그렇게는 말 안 했는데. 어디 캥기는 게 있어? 뭐야? 말 나온 김에 어디 물어보자. 니네 아들 진짜 이규태 아들 맞지? 내가 너랑 이규태랑 대화 나눈 거 보니까 니네 아들 얘기를 엄청 하더만. 남의 아들한테 그렇게 관심 가질 게 뭐 있어?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 아들 결혼식 망치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말이나 똑바로 해. 네 아들 결혼은 네가 망쳤지. 각자 가정도 있으면서 30년 동안 놀아놨을 때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니? 너 이것도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
잘못했다고 빌어도 뭐할 판에 참으로 뻔뻔하다. 나도 너 절대 봐줄 생각 없어. 너랑 이규태 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집에 와서 문 열라고 두드리길래 네 집 사무실로 보내줄 테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밀친 것도 다 고소할 거라고 했죠. 누구 맘대로 자기를 쫓아내느냐 문 열라고 생 난리를 치는데 무시했습니다. 저는 남편 집 모조리 싸서 사무실로 보내버리고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조명선은 제가 의도적으로 결혼식을 망치게 했다고 고소를 한다 어쩐다 했는데 CCTV 영상으로 보면 저는 그냥 신부 부모님과 얘기만 나눴는데 조명선이 더 큰 소리로 난리치고 저희 남편이 저를 밀치고 깽판치는 것만 나옵니다. 제가 직접적인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조명선이 저에게 한 고소는 흐지부지 됐고 저는 남편과 조명선을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했습니다. 외도를 무려 30년간 저질러 놓고도 반성 하나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던 증거도 모두 제출을 했죠. 그 과정에서 조명선 내 남편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결혼식 소동으로 인해 조명선 남편은 본인과 자기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둘은 친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조명선 아들은 저희 남편의 아들이었던 거죠. 바람만 핀 것도 아니고 무려 저희 남편 아들을 그 집 남편 아들이라고 속이고 30년 동안 키운 겁니다. 그것들이 인간 맞나요? 조명선 남편 정신적인 충격받고 나자빠졌다고 합니다. 아들 결혼도 없던 일로 되었고요. 조명선 남편이 조명선한테 이혼 소송 걸었고 조명선과 저희 남편 상대로 위자료 소송과 그간의 아들 양육에 대한 청구 소송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조명선도 소송들을 줄지어 당하게 된 셈이었죠. 게다가 집안 쑥대밭 나고 결혼까지 엎어진 조명선 아들은 저희 남편 사무실 쫓아와서 뒤집어 엎고 생난리를 쳤답니다. 당신이 왜 내 아버지냐고요. 왜 자기 엄마랑 그렇게 놀아났냐고요. 흥분한 조명선 아들이 남편 멱살까지 잡은 모양인데 들으면서도 참 가관이다 싶었죠. 그 아들 입장에선 엄마 외도 사실 때문에 결혼식에서 개망신당하고 결혼 엎어지고 거기다가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하니 날벼락인 모양이었습니다. 지네 엄마 외도 저질러도 그냥 덮고 지나가려 한 모양인데 결국 본인이 그 외도의 씨앗인 걸 알고 나선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죠. 게다가 그러한 난리통에 저희 아이들까지도 다 알게 돼서 아빠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저도 꽤나 눈물바람했고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미친 것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저는 겨우겨우 이혼과 소송을 끝을 냈습니다. 모든 난리가 끝나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첫 번째 외도 걸렸을 때 남편이 저한테 빌면서 이혼만은 말아달라며 절절 빌었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그게 정말 저희 아이들 생각해서 또 가정은 그래도 지키고 싶어서 남편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에요. 조명선 아들이 본인 아들이다 보니까 이처럼 일이 커지고 다 터질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빌고 대강 덮으려고 했던 거죠. 저한테 정말 미안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감추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던 거죠. 그걸 생각하니 어찌나 괘씸하던지요. 저희 남편이나 조명선이나 제정신 아닌 것들이 눈 맞아서 참 별짓을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가정이 있으면서 30년 동안 놀아난 그 짐승 같은 것들의 결말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죠. 남편은 유책이 인정돼서 그 많은 위자료도 다 물어줘야 했고 재산분할도 제가 훨씬 많은 비율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조명선도 둘 다 이혼을 당했고 자식들한테도 외면을 당했는데 그 둘 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은 남편의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나서 둘 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도 반평생을 같이 산 남편이고 애들 아빠인데 그 모양 그 꼴이 된 게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것들이 지은 죗값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정도의 벌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배우자를 속이며 무려 30년 이상, 그것도 아들까지 속이는 파렴치한 미친 짓을 저지른 인간들이니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진심 어린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제 지난 결혼 생활까지 얼룩으로 만들어버린 전남편 놈과 그 상간녀. 한번 사는 인생 참 더럽고 추접스럽게도 산다 싶고 가만 생각하면 천불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혼했고 다 끝난 일이니 저를 위해서라도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일이 있고 제 아이들이 있으니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잊어버리고 제 삶과 앞길만 보며 살아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